자,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지난번에 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욕구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게. 이게 뭐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그대로 내가 끄집어내 볼 건데, 이것도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니까 막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욕구라는 거를 또, 왜 우리는 욕구를 느낄 때 뭐 어떤 것에 욕구를 느끼나? 그냥 뭐 우리가 뭐 보통 알고 있는 뭐 리비도, 뭐 에고, 이드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있잖아.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 말고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지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뭐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뭐 날씬해지고 싶다, 뭐 말을 잘하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 있잖아. 자, 그런 욕구들은 이게 가치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부자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거는 좋은 차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인 욕구 말고 후생적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욕구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 느끼질 않아. 우리가 뭐, 가치가 없, 가치라는 건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감정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얘기만 했을 때, 아니,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욕구를 느끼냐고. 자기 스스로라도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욕구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평가라기보다, 그렇지, 평가지. 이 가치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고, 이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욕구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된다. 왔다 갔다 하지.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거든. 그럼 가치가 뭐냐면, 나는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후행적으로 느끼는,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후생적으로 느끼는 가치. 자, 우리가 느끼는 가치면 몇 가지 얘기해보자. 돈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뭐 내가 돈 그 짜잘시리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 너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가장 돈이 미친놈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돈 필요 없다 얘기하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저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본질적으로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돈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전복해봐라는 얘기거든.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구조적으로 그 가치를 주입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고 주입받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는 거야. 돈에 대한 가치는 실질적으로 걔가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거란 말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좋은 학교를 가겠다. 좋은 학교 자체가 가치가 아니야.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좋은 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로워지고, 돈이 많고 명예로워져야지 행복해진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자식들한테도 좋은 그 인생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대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종속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18세기 중세 시대에서
돈에 대한 가치가 높나 아니면은 그 신에 대한 가치가 더 높나? 중세 시대에는 신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았단 말이야. 지금 시대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어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은 그냥 선택적인 믿음이지. 근데 중세 시대 때는 그거는 엄청난 가치였어. 삶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세 삶보다 더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성직자들에 대한 권력도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가치가 시대적으로 한 200년, 300년이 뒤에 물러난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지. 가치가 변한다는 얘기야. 어?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삶을 동경하고 유튜버에 대한 사람들을 동경을 하잖아. 왜? 그 사람도 유명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 그래서 연예인들 보고 뭐 배우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가수님이라 하기도 하고, 어? 유튜버들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지. 근데 그 유튜버나 연예인들이 불과 100년 전만 놓고 태어났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딴따라나 뭐 어떤 라고 불리면서 가치를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야. 의료인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뭐 의사가 의느님이라 해서 의사에 대한 직업을 최고로 치지만 불과 한 500년, 6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의사는 그냥 뭐 그냥 기술인 정도 불과했었어. 지금 얘기하는 기술인보다 못해. 그냥 기술인.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선비들이나 아니면 뭐 장군들이 훨씬 더 대단했지. 의료인 해봤자 우리 아는 장금이가 그 장금이 장금이나 허중 같은 사람들이 그뭐 어떤 왕을 치료하는 최고의 어떤 의사들인데 걔네들도 사실 문관들보다 못한 자리에 있었잖아.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시대적인 지배를 받는 거거든. 시대랑 지리적인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욕구를 느끼고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엄청난 우리는 그 결핍감을 호소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좋은 직장 못 갖고 중소기업 갔다라고 하면 인생 망했다고 얘기를 해. 연봉이 얼마 안 되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라고 그래. 고3 애들 수능 시험 잘못 치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빚도 많이 지고 그러면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봐봐.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냐고. 시대가 바뀌면 가치에 대한 것도 바뀌는 거야. 나는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신앙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뭐 그때 우리는 이제 뭐 귀족이나 아니면 왕에 대한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자 지금 시대에도 돈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가치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돈에 대한 부분, 뭐 성공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오로지 어떤 나의 어떤 태생적인 가치 라고 이제 바라보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쫓고 자기의 욕구를 거기다 계속 집어넣는 거야. 갈망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애들도 있어. 막 부자 아빠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로버트 키요시가 그 부자 뭐 책도 있고 뭐 부의 추월 자선 이런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자기들만 따라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안 해.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뭐 짜다시리 인기가 없어.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본질을 꿰뚫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뭐 종속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독립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이 결국은 내가 그거를 취하고자 하는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욕구를 느끼는 건데 그 취하고자 하는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본성에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주입된 가치라는 얘기지. 구조적으로 우리 거기서 주입된 가치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주입된 가치냐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냐라는 걸 그거를 의문을 가지는 게 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태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들 다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마라톤에서 킵초게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손에 쥐고 살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걸까? 뭐 주윤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본질적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 돈에 대한 가치는 자기가 먹고 살고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딱 그 수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고 주입된 가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나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치도 진짜 우리가 정말 주입된 가치고 잘못된 가치, 구조적인 가치고 아무 싸게 쓸모없는 것들이거든. 그거 하나만 버리더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욕구에서부터 해방이 가능하고, 원래 이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욕구가 뭐 이렇게 충족이 안 되더라도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거는 사람들의 눈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서 살거나 산속에서 혼자 살거나 섬에서 살거나 가족들끼리 산다면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니? 하나도 안 중요해.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너무 묻고 살기 때문에 내가 뭐 사는 집, 뭐 타고 다니는 차, 옷, 뭐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태우고 삶을 태우고 시간을 태우고 가지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이제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까지 들게 되는 거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을 다 갉아먹는 거야. 자기의 진짜 어떤 삶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찾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워버리는 거야. 해방이 돼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구조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의심을 안 해. 근데 자기가 정말 그 욕구를 이미 이제 도시 생활을 하고 또 인터넷 생활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미 가치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 그 욕구가 생겼다면은 그 욕구를 해소를 해. 왜? 가지면 돼. 그런 욕구를 해소를 시키면 돼. 가지면 되는데 못 가졌을 때에 오는 이 실패나 좌절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게 들 때는 정말 그 욕구의 어떤 근원이 되는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이 어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지리적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 가치가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시대나 어떤 그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서 변경을 시켰을 때도 그게 가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가족에 대한 거, 또 뭐 사랑, 그리고 뭐 이제 뭐 건강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는 시대랑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렇게 조금 치환을 해봤는데 그게 이 시대 때라면 별 가치가 없는 것들라면 진짜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막 바꾸려면 힘들잖아.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그거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이지 않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그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욕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욕구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시키기 힘든 욕구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좌절을 겪는단 말이야. 좌절 겪지 마. 그 욕구에 대한 본질을 직시를 하라고. 직시를 해서 그 욕구가 정말 나의 욕구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주입된 욕구인지를 확인을 하라고. 그리고 주입된 욕구 같으면 나한테 의미 없어. 타인에 의해서 주입된 욕구는 내 욕구가 아니야.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오늘 시간이 14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기록이 되게 저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자. 다음에 뭔 얘기하지? 다음에 또 생각나면 할게.